자, 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교류 회로에서 8옴의 저항과 6옴의 유도 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었다. 자, 역률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RL 병렬 회로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RL 병렬 회로에서 자, RL 병렬 회로에서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어떻게 구했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바로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피던스와 저항의 비였는데 이제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이제 여기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는 뭐가 돼요? 임피던스. 지금 RL 병렬 회로니까 임피던스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되죠. 이것분의 XL입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저항의 값이 8옴이고요. 8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유도 리액턴스가 6옴이에요. 6의 제곱분의 유도 리액턴스 XL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이거는 10이 나오고요. 분자가 6이니까 답은 0.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률은 0.6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2번 저항 10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20옴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8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RLC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RLC 병렬 회로에서 RLC 병렬 회로에서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지금 전전류를 구하래요. 전전류. 그러면 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는 우리 임피던스 분의 이제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 임피던스 개념을 안 쓰고 어떤 개념을 쓴다고 했어요? 바로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이 자, 이렇게 되죠.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 이렇게 어드미턴스를 쓰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는 식이 어떻게 되냐?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된 전압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전전류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이제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저항이 10옴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C, 용량 리액턴스가 20옴이에요. 그럼 20분의 1 마이너스 유도 리액턴스가 8옴이죠? 그러면 8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지금 80V의 교류 전압이 인가되었으니까 여기에 8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전류는 10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3번. 자, R은 15옴, XL은 12옴, XC는 30옴이 병렬로 된 회로에 12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전원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RLC 병렬 회로죠. 그죠? 병렬 회로.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무엇을 구하실 거냐면 지금 전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좀 전에 구했던 42번 문제에서 구했던 그 전류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자,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자, V였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저항이 15옴이에요. 그럼 1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자, XC가 30이죠? 30분의
1 마이너스 XL이 12옴, 그럼 1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인간에는 전압이 120V예요. 그죠? 120V.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류가 또 10A가 나와요. 네, 전류가 10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자, 역률. 자, 역률을 이제 구할 겁니다. 역률. 자, 그럼 여기서 RLC 병렬 회로에서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드미턴스 분의 R분의 1이죠. 그쵸? 암기해두세요. 네, RLC 병렬 회로에서 역률 구하는 공식 코사인 세타는 어드미턴스 분의 R분의 1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어드미턴스는 어디에 있어요? 어드미턴스는 이거죠, 이거. 그죠? 어드미턴스. 여기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항값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식을 다 써보면 루트 1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게 어드미턴스 값이죠. 어드미턴스 분의 저항분의 1이죠. 저항이 15ohm이니까 여기 15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0.8이 나오고요.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80%가 네,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44번. 저항 4ohm과 유도 리액턴스 3ohm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의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자, 이거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RL 병렬 회로에서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임피던스를 구하기 쉬워요. 그죠?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병렬 회로가 되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직렬 회로보다는. 그래서 자, 임피던스는 뭐냐? 임피던스는 자, 루트 바로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지금 이건 유도 리액턴스죠. 그죠? 자, 유도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XL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예요.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자, 분의 1이죠. 분의. 이게 어드미턴스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드미턴스 값이 이거고요. 그럼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뭐예요? 역수죠, 역수. 그렇죠? 그래서 어드미턴스가 이거고 임피던스를 구하자고 하면 임피던스는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할 때는 이 값이 되겠지만 이제 지금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분의 어드미턴스 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식에. 자, 루트. 지금 저항이 4ohm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자, 유도 리액턴스가 3ohm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2.4ohm 정도가 나옵니다. 2.4ohm.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45번. 자, 저항 R과 용량 리액턴스 XC가 병렬로 접속된 회로의 역률은? 자, 역률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여기 이 문제 자체는 보기를 보시면 역률을 구하는 식을 지금 물어본 거죠. 그죠? 식을 조금 유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역률은? 자, 지금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률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라고 했었죠. 그죠?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니까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 자,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해주면 임피던스가 뭐가 되냐면 보세요. 임피던스 루트 R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제 XC는 오메가 C분의 1인 거고요. 이렇게. 그쵸?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라고 했어요.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 자, 근데 지금 이 식을 풀어줘야 돼요.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이런 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보기처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무엇을 곱할 거냐면 바로 자, 오메가 C를 곱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루트 밖에다 곱하는 거예요. 오메가 C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 C가 약분이 돼 버리죠? 그죠? 약분이 돼요. 근데 지금 분모는 이 오메가 C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제곱. 그죠? 자,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다시 풀어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풀어볼 거예요. 자, 루트. 여기는 R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 오메가 C 분의 1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C 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이 오메가 C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오메가 제곱 C 제곱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자 R제곱, 오메가 제곱, C제곱이죠. 그쵸? 다 제곱이니까 이거는 오메가 R, C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전부 다 제곱이니까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오메가 제곱 C 제곱이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죠? 약분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해주면 루트 1부터 쓸게요. 1 플러스 오메가 R C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있는 것이 답이 되겠죠. 식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게 이제 RC 병렬 회로에서 역류를 구할 때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46번. 자, 50Hz의 주파수에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인 인덕터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1옴인 커패시터와 4옴의 저항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회로에 100V, 50Hz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무효 전력은 자,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저항과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가 자, 모두 직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바로 RLC 직렬 회로입니다. RLC 직렬 회로. 자, 이 RLC 직렬 회로에서 자, 몇 볼트? 바로 100V. 100V의 이제 교류 전압이 인가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무엇을 먼저 구하셔야 되냐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바로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저항은 얼마예요? 저항이 4옴이에요. 4옴. 그럼 4 플러스 J 그다음에 XL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이고요. 4옴이고요. 그다음 용량성 리액턴스가 1옴이에요. 그죠? 그럼 4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 3 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 무엇을 구하실 거냐면은 자, 전류의 값을 이제 구할게요. 전류. 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전압의 값을 구하면 돼요. 이때의 전압이 뭐냐? 바로 시력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가된 전압.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이게 4 플러스 J3이잖아요. 그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으로 구해주는 거죠. 자, 이것 분의 인가되는 전압이 100V입니다. 100V. 그러면 5분의 10, 100이니까 전류는 20A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20A. 자, 이제 뭘 구하냐?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했죠. 무효 전력. 자,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바로 I 제곱 X죠. 그죠? I 제곱 X. I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 이렇게. 그럼 지금 전류가 20A니까 20의 제곱. 그죠? 20의 제곱 곱하기. 자, 리액턴스가 지금 얼마예요? 리액턴스가 3이죠. 3옴. 그죠? 3 곱하기 3. 그러면 답은 1200바가 답이 되는 거죠. 무효 전력.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다음 47번. 자, 어떤 회로에 VT는 150sin 오메가 t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IT는 6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자, 일단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소비 전력을 물어봤잖아요.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을 일단 어떻게 구하냐? 소비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해주는 거죠. 그죠? 소비 전력.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효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 그래서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자, V하고 I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죠? 이거는 전압의 시료값. 이거는 전류의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값은 이 150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150은 바로 전압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또 여기 6이라고 하는 값은 전류의 최대값이에요. 그때 이 VI, 전압과 전류의 값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최대값이 아닌 시료값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150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50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료값의 루트 2배 한 게 최대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전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 넣으시면 답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됐고요.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 보세요. 세타. 자, 세타가 뭐예요, 세타? 세타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위상차. 자, 그런데 봤더니 전압은 사인파, 전류도 사인파예요. 같은 파형이죠. 그쵸? 그죠? 같은 파형이니까 위상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0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럼 0도와 마이너스 30도 얼만큼의 차이가 나요? 3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30도만큼. 그래서 여기 세타에 들어가는 각도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답은 390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390와트.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자, 어떤 회로에 V는 100 플러스 J 20V인 전압을 가했을 때 I는 8 플러스 J 6A인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소비 전력 물어봤네요. 소비 전력이 무슨 전력이라고요? 바로 유효 전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V는 100 플러스 J 20이고요. 그 다음에 I는 8 플러스 J 6입니다. 그때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복소 전력을 구하셔서 복소 전력을 구하면 바로 유효 전력과 그리고 무효 전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복소 전력으로 하면. 자, 그럼 여기서 복소 전력을 구하면 P는 V 곱하기 I의 바. 이거는 전류를 지금 공액한 거예요. 공액. 전류 공액. 그죠? 왜 바라고 하는 거는 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부호가. 자, 그러면 전압은 100 플러스 J2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전류 공액했으니까 공액했다는 얘기는 이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8 마이너스 J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럼 전개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자, 이렇게 곱해주면 800이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J600.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J160.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J제곱에 120이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자, J의 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J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바뀌어요? 그냥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해주고요. 계산하고요.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800에다가 120을 더해서 9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600 플러스 J160 그러면 마이너스 J440이 나오나요? 이렇게. 그럼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피상전력이니까. 그죠?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복소전력으로 구했을 때 여기 실수부에 있는 것이 무슨 전력? 유효전력이라고 했죠. 맞죠? 실수부에 있는 것이 유효전력이고요. 허수부에 있는 것이 이게 무효전력이었어요. 무효전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전력은 즉 유효전력은 얼마? 920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자, 전압 E는 10 플러스 J5V, 전류 I는 5 플러스 J2A일 때 소비전력 P와 무효전력 Q는 각각 얼마인가? 자, 이거는 48번 문제랑 똑같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복소전력 P는 2 곱하기 I인데, 자, 복소전력이니까 전압을 공액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공액시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전류를 자, 공액을 시켜볼게요. 전류 공액. 자, 그럼 여기서 전압은 10 플러스 J5가 되고요. 그 다음 전류는 이제 공액을 취했으니까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죠.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5 마이너스 J2가 됩니다. 그럼 식을 이제 전개해주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또 식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50 되고요.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J20 곱해주면 플러스 J25가 되죠.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J제곱에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플러스로. 그러면 실수부끼리 더해주면 60이 나오고요. 실수부끼리. 그다음 허수부끼리 더해주면 플러스 J5가 되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렇죠? 그래서 자, 유효전력. 자, 소비전력은 얼마? 소비전력은 60W가 되겠죠? 소비전력 60W가 되고요. 그다음 무효전력은 5바가 되는 겁니다. 5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죠. 이렇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50번. 자, 무효전력 PR이 Q일 때 역률이 0.6이면 피상전력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무효전력이 나왔고요. 역률이 0.6이라고 했어요. 역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보셔야 되냐면, 자, 역률이 코사인 세타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지금 0.6입니다. 0.6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의 관계. 자, 어떻게 되냐? 이게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피상전력에다가 무효율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그쵸? 그럼 문제에서 뭐냐? 문제에서는 지금 피상전력을 물어봤어요. 이거 PA. 그죠?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PA는 사인 세타분의 무효전력입니다. 그쵸? 그럼 뭘 알면 돼요? 지금 무효전력이 Q라고 했고요. 그럼 사인 세타, 이 무효율만 알면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 역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왔단 말이죠.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여기서 무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무효율. 사인 세타는 이것도 암기해두세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거죠. 그쵸? 이거 암기해두세요. 무효율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역률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루트 1 마이너스 이제 역률이 0.6이니까 0.6을 제곱해서 빼주면 바로 0.8이 나오죠. 0.8 이렇게. 그래서 사인 세타가 0.8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식을 대입해 볼게요. 자, 사인 세타가 0.8이니까 0.8분의 Q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답이 없어요.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0.8분의 1 곱하기 Q인데 여기서 0.8분의 1이
이게 1.25가 됩니다. 1.25. 그래서 1.25 Q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1번. 자, 내부 저항 R5민 전원이 있다. 부하 R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런 거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내부 저항이 이제 내부 저항. 여기 내부 저항 이게 R이고요. 이게 부하 저항 라지 R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2라고도 놓을 수 있고요. 뭐 V 또는 V로 놓을 수 있겠죠. 자, 전원. 그래서 내부 저항 R인 이런 전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부하 R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자,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예. 조건.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자, 뭐였어요? 최대 전력 전달. 그러니까 이 부하 R에 전력을 최대로 전송하기 위해서 자,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부하 저항과 내부 저항이 어떨 때? 같을 때라고 했었죠? 그죠? 부하 저항과 내부 저항이 같을 때, 자, 이 부하 R에 전력이 최대로 전달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때의 최대 전력이 얼마냐? Pmax. 자, 얼마였어요? 바로 4R분의 얼마? V제곱이었죠? 그렇죠? 4R분의 V제곱. 이게 이 부하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다? 바로 뭐다? 2번 R은 그러니까 부하 저항은 내부 저항과 같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그다음 이제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자, 역률 80%, 유효 전력 80kW일 때 무효 전력은 얼마냐? 자, 지금 역률 나왔죠? 역률 코사인 세타. 써보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80%니까 0.8이죠. 코사인 세타 0.8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이 뭐냐? P. 그죠? 유효 전력 P는 80kW. 이거 다 써보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을 물어봤네. 무효 전력. PR.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PR.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일단, 자,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피상 전력을 알면, 그리고 무효율까지 알면, 이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바로, 피상 전력에다가 무효율, 사인 세타를 곱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피상 전력과 무효율을 알면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자,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피상 전력은 자, 보세요. 자, 피상 전력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 전력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유효 전력이 80kW죠. 80kW고요. 그 다음 역률이 0.8이에요. 0.8. 자, 그러면 여기서 피상 전력이 얼마 나오냐? 피상 전력은 바로 100kVA가 됩니다. 이렇게. 피상 전력이 100kV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무효율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사인 세타는 바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무효율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시키면 얼마? 0.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0.6. 자, 그래서 일단 대입하시면 돼요. 자, 피상 전력이 100이죠? 100. 100 곱하기 0.6을 시켜주면 바로 무효 전력은 얼마 나온다? 60kVA가 나오게 되는 거죠. 60kVA. 그죠?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53번.
220V 전원에 1.2kW의 선풍기를 접속하니 6A의 전류가 흘렀다. 이 선풍기의 무효율은 약 몇 %인가? 자, 지금 뭘 물어봤냐면 지금 무효율을 물어봤어요. 무효율. 자, 우리가 무효율을 구하려면은 어떤 값이 알아야 된다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면 우리가 사인 세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역률의 값을 알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바로 역률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시면 유효 전력 P는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상 전력 곱하기 역률. 이렇게 해서 유효 전력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에서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대입을 시켜보면 지금 전압이 220V고요. 전류가 6A의 전류가 흘렀어요. 근데 지금 유효 전력이 얼마예요? 바로 1.2kW죠. 이게 유효 전력이죠. 1.2 곱하기 kW니까 10의 3승을 대입을 시켜줍니다.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역률이 얼마 나오냐? 0.909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0.909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무효율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주면 1 마이너스 0.909의 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무효율은 대략 0.42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시켜주면 몇 퍼센트? 4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 자, 다음 54번. 자,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냐? 자, 지금 무엇을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네, 리액턴스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액턴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효 전력을 아셔야 돼요. 무효 전력. 그러니까 무효 전력 PR은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I 제곱 X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전류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리액턴스를 이제 구하려면은 무효 전력 아셔야 되겠죠? 또 전류도 알면 바로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볼게요. 지금 V는 100V고요. 그리고 유효 전력, 이건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이 800W고요.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입니다. 0.8. 자, 그럼 이때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제일 먼저 이제 구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전류의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전류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자,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는 지금 P는 VI 코사인 세타. 그죠? 이게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전류 I는 바로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전압이 100V고요. 역률은 0.8 그리고 유효 전력이 800W죠? 800W.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 나오냐? 전류는 10A가 나와요. 10A. 10A. 전류는 구했어요. 10A. 자, 이제 뭐만 알면 돼요? 바로 무효 전력만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무효 전력. 자, 그럼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하냐? 일단 지금 이제 P상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렇죠?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럼 여기서 전압이 100V이고 그리고 전류가 10A이기 때문에 이 P상 전력은 바로 나오죠? 1000V. 그렇죠? 1000V. 그러면 여기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무효 전력은 바로 P상 전력의 제곱에서 유효 전력의 제곱을 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무효 전력은 루트 P상 전력의 제곱에서 유효 전력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 1000의 제곱에서 지금 유효 전력이 800이니까 800의 제곱을 빼주세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600이 나옵니다. 600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 구한 거예요. 자, 리액턴스 X는, 이 리액턴스는 전류의 제곱분의 무효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효전력 PR. 자, 그럼 얼마예요? 전류가 10A니까 10의 제곱분의 얼마다? 600바다. 그래서 리액턴스는 바로 6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네, 2번에 답이 있죠. 자, 다음 55번. 자, 전기 회로의 전압 E, 전류 I일 때 PA는 EI는 P 플러스 JPR에서 무효전력 PR이 0보다 작을 때 이 회로는 자, 어떤 부하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복소 전력에서 지금 여기는 뭘 지금 공액한 거예요? 전압을 공액을 시켜놓은 거죠. 그쵸? 자, 이걸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복소 전력에서 자, PA가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을 공액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류를 공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전류 공액.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유도성 회로인지 용량성 회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효전력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게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자, 지금 전압을 공액시켰을 때 무효전력이 0보다 크다. 자, 무효전력이 0보다 크면 이거는 바로 용량성. 자, 용량성 회로라고 하고요. 그러면 무효전력이 0보다 작다. 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다? 바로 유도성이라고 합니다. 유도성. 그럼 여기는 반대예요. 전류를 공액시켰을 때는 반대입니다. 반대. 무효전력 PR이 이렇게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유도성이 되고요. 그리고 무효전력이 0보다 작다가 되면 이게 용량성 회로가 되는 겁니다. 용량성. 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압을 공액했죠? 전압을 공액했어요. 그런데 무효전력이 0보다 작다고 했죠. 여기죠. 그죠? 이거 어떤 회로다? 유도성 회로라는 거죠. 유도성.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56번. 자, 회로의 유효전력이 3000W, 무효전력이 4000바이면 피상전력은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그 삼각형을 그려놓고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지금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유효 전력이었고요.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효 전력이죠. 그죠? 그리고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피상 전력이었어요. 피상 전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게 유효 전력 요거는 i제곱 r로 표시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무효 전력은 i제곱 x로 표시했었죠. 그리고 피상 전력은 i제곱 임피던스로 표현했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바로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은 PA의 제곱이 돼요. 그쵸? 그래서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은 피상전력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양변에 무엇을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 여기는 그냥 PA로 살아남겠죠? 그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피상전력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피상전력 PA는 루트 지금 유효전력이 3000W죠. 3000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무효전력이 4000바예요. 그럼 4000의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50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자, 어느 회로의 유효 전력은 80W이고 무효 전력은 60바이다. 이때의 역률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역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나와 있어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이때 역률을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이 유효 전력 보시면 보세요.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유효 전력 값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바로 이 코사인 세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를. 그러면 여기서 피상 전력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역률 구할 수 있겠죠? 이 값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나왔을 때 요 피상 전력 구하는 거 아까 공부했었죠, 그죠? 뭐예요?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루트 유효 전력이 80W, 80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 60바, 60의 제곱. 그러면 피상 전력은 얼마가 나와요? 100V 암페어가 돼요. 100V 암페어. 그죠? 그럼 여기서 근데 역률을 구하는 거니까 식을 변형시켜주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바로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상 전력은 100V 암페어 나왔죠? 100분의 유효 전력이 80W. 계산하면 0.8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률은 0.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8번. 자, 어느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전압 및 전류의 시료값이 각각 50V 3A이고 역률이 0.6이라면 무효 전력은 몇 바인가? 자, 보세요.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역률이 나왔어요. 그때 무엇을 구해라? 무효 전력을 구해라. 자, 그럼 여기서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무효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 어떤 값이 나왔어요? 역률이 0.6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무효율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루트 1 마이너스 역률 0.6을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0.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0.8. 그냥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전압이 50V고요. 전류 3A, 그리고 무효율 0.8.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20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0바. 답은 3번. 자, 다음 59번. 자, 5옴의 저항과 2옴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5A의 전류를 흘렀을 때 이 회로의 복소 전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복소 전력 물어봤을 때 복소 전력. 자, 복소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금 전압과 자, 전류. 자,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여기서 뭘 취한다고요? 바로 전압을 공액 취하거나 전류를 공액을 취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전압은 얼마예요? 전압. 자, 지금 전압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5옴의 저항과 2옴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직렬로 지금 접속을 했잖아요. 그쵸? 직렬로. 그러면 임피던스가 얼마냐? 임피던스는 5 플러스 J2가 되겠네요. 그죠? 5 플러스 J2가 돼요. 5 플러스 J. 그러면 전압은 여기 전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이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전류가
5A죠. 5A 곱하기 5 플러스 J2가 돼요. 이게 지금 임피던스니까요. 그죠? 임피던스. 자, 그럼 얼마 되냐? 이거는 25 플러스 J10이 됩니다. 전압이. 그럼 여기 전압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25 플러스 J10 이렇게 놓고요. 곱하기 자 지금 이거 전류의 공액인데 지금 전류는 다 5A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허수부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5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배를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겠죠? 분배해주면 곱해서 125가 되고요. 곱하면 플러스 J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60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와 RL에서 소비되는 자, 최대 전력은 몇 와트인가? 단, 여기서 RS. 자, RS는 전원의 내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 저항. 그죠? 내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내부 저항. 자, 그럼 여기서 자, 부와 RL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였어요? 전달 조건이. 부와 저항과 내부 저항이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내부 저항이 1옴이잖아요, 1옴. 그죠? 내부 저항이 1옴이니까 이 부하 저항도 얼마일 때? 1옴일 때. 그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최대 전달 전력 Pmax는 얼마? Pmax는 4 곱하기 RL 분의 V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부하 저항이 1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4 곱하기 1분의 전압은 12V가 인가됐어요. 그럼 12의 제곱이 됩니다. 12의 제곱. 그러면 이 값은 36W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60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